우리 불교의 전통 참선 명상을 세계에 전할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 불교 명상의 세계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연꽃축제로 꼽히는 남양주 봉선사의 제16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BBS 불교방송이 함께합니다. 서울 진관사를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일군 진관 스님의 입적 2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부산불교계 신도단체를 대표할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가 출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불교의 전통 참선 명상을 국내외에 전할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한국 선불교의 중심 경북 문경 봉암사 앞에 세워집니다.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첫 삽을 뜨는 만큼 세계 명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산 선문의 천년 참선 수행도량인 희양산 봉암사, 성철 향곡 청담스님 등 우리 시대 대표 선사들이 모여 수행에만 몰두한 봉암사 결사 정신이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심 봉암사 앞에 세계인이 주목할 선체험센터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어제 첫 삽을 떴습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라면 종교를 불문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마을이 될 것이며, 그런 이들이 참선 명상으로 치유 회복하여 세상을 더욱더 밝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대지면적 9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11,000제곱미터 규모로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현대적 건축물로 세워집니다.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진입도로와 종합 안내센터 공사를 시작으로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명상실과 모문관, 터굴, 숙소 등 선문화를 체험하는 시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선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프롬 빌리지와 같은 또 그 미얀마의 국제 선센터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그 선센터 되기를 발언하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명상과 선수행은 21세기 문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세워지는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 거는 기대는 성과 명상을 통한 정신문화의 혁명이며 한국 불교의 부흥입니다. 선수행이라는 것은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불교적인 깨달음을 지향하고 또 그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가장 소중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선입니다. 불가에서 선을 내놓고선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선은 그대로 혁명입니다. 정신의 혁명이요, 의식의 혁명입니다. 전체 사업비 290억 원 규모의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봉암사의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선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지금부터 어려움은 지금까지 왔던 어려움보다 2배 정도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집착하지 않는, 욕심내지 않는 큰 연력으로 반드시 성공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반도에 선이 전래된 지 1200주년이 되는 2021년 말이면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개원합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관화선을 바탕으로 현대적 명상이 융합되는 선수행 메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선수행과 명상, 힐링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경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1200년 한국 불교의 전통을 잇는 참선 수도처 문경 봉암사 앞에 조성되는 세계 명상마을은 시와 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의 참선과 명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문경 세계명상마을 건립의 의미를 정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한국 불교 고유의 전통 참선과 명상의 대중화, 또 세계화를 향한 열망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수자 스님들의 주도로 명상마을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선원 수자회 등은 3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주요 명상센터 답사를 시작으로 문경 명상마을 건립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 있는 그 목재선센터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해서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세계의 유명한 그 선센터 2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선원장 스님들 한 7, 8명과 또 교수, 전문가 교수님들 4, 5명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미국, 일본까지 25군데를 돌았습니다. 문경 봉암사 앞에 조성될 세계명상마을은 문경시와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건립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명상이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만큼 문경 지역이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 불사는 사실 너무 어려운 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 땅이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땅인데 굉장히 난관이 있어서 이 땅으로 옮겨서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막상 그 좋다는 간화선을 일반 국민들이나 세계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간화선의 진수를 보여줄 이런 대중화될 수 있는 센터를 짓는 것이 정작에 필요했는데 늦게나마 이런 불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명상마을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21년은 우리나라의 참선이 전래된 지 꼭 12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인의 정신문화를 일깨우는 명상 성지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명소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행복과 광명과 지혜와 그리고 영원한 자비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수량도량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불교계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조성될 문경 세계명상마을. 한국의 전통 수행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성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신남방 정책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 종전선언을 정부 목표로 규정하고 시기와 형식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자머리, 물고기 몸에 상상 속 동물 머라이 현상. 한 달 전 북미 정상회담으로 더 유명해진 이 싱가포르의 상징물 앞에 관광객들이 붐빕니다. 서울시 크기에 불과하지만 동남아 해양 무역의 강국인 싱가포르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싱가포르 방문. 아시아 경제 외교 다변화를 목표로 인도에 이어 싱가포르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을 비롯해 수자원 관리와 대기오염 대응,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이 지금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구를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MOU 체결을 강력하게 원했고요. 그래서 그 MOU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싱가포르가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이란 점에서 이번 회담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사실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싱가포르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북미 간 협상이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을 거칠게 비난한 데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싱가포르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역사적 여정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순방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아름다운 산사에서 연꽃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연꽃축제로 꼽히는 남양주 봉선사의 제16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열립니다. 축제 기간 사찰 주변에는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되고 개막일인 내일 저녁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국악인 남상일, 가수 김연자 씨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오는 21일에는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의 토크 콘서트와 그림과 글짓기 대회가 열리고 22일에는 가수 고환우 세리와 함께하는 BBS 불교방송의 특별 공개 방송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봉선사 연꽃축제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발언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방탄소년단과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K-팝을 앞세운 한류 문화의 글로벌 확산이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미국 대학에서의 언어 전공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한국어 전공 채택은 오히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14,000명으로 20년 전에 163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해 한국어 과정을 만든 후 20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서울 진관사를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이자 사찰 음식의 명소로 일군 진관사 진관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수행자였던 스님의 입적 2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진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울의 천년고찰 진관사에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였습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속에 한국 비구니계의 원로 무의당 진관스님의 열반 2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이곳 진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진관스님의 영정 앞에 직접 향을 피우고 차와 꽃 공양을 올리며 올곧은 수행자였던 스님의 생전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희 은사스님께서 남은 법향이 아직까지도 그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더욱 은사스님의 윤을 받들고 더더욱 정진하고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달해제는 비구니 원로회 법희 스님과 불필 스님,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일현 스님,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강화도 전등사 주지 승석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중앙승가대 전 총장 종범 스님은 직접 스님을 추모하는 법문에 나섰습니다. 무의당 진관 스님 강명이시여 금일 법문을 포만하소서. 배부를 포자 가득한 여자 가득히 받으소서. 배부를 포자는 받는다는 소리요? 지난 1948년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진관 스님은 쌍계사 국사암과 견성암을 포함한 전국의 여러 선원에서 수행한 뒤 1963년 진관사 주지로 부임해 6.25 전쟁으로 소실됐던 사찰 복원에 앞장섰습니다. 또 조계종 제8, 9, 10대 중앙종회의원과 전국 비구니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불교의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진관사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진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0만 배 정진기도,
다란이 기도, 수륙제 기도 등을 통해 수행 정진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관 스님이 40년 넘게 갖고 온 이곳 진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구니 사찰이자 세계적인 사찰 음식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결같았던 진관 스님의 수행력과 자비보살 정신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지혜의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산불교계 신도단체를 대표할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가 출범했습니다. 10년 만에 재통합이라는 큰 틀은 마련했지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제가 신도를 대표할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제가 신도회가 부산불교 연합 신도회와 부산불교 신도회로 양분된 지 꼭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의 통합인 만큼 지역 승가와 제가가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박수환 회장님이 회장 취임하면서 한국불교의 중심인 부산불교가 다시 이뤄질 수 있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많은 아마 역할을 해주실 걸로 현재 회장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화합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환 회장님께서 그동안의 그 불심으로서 우리 부산불자들을 도하는데 일조하실 기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부산불교 제가불자 및 우리 스님들께서도 우리 박수환 회장님 짐에 축하해 주시고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에 취임한 박수관 회장의 의욕도 남다릅니다. 박 의장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고 또 불교 중흥을 부산에서 이루기 위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불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부산불교 대상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 불교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재조명 사업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 불교인을 한틀 어울리게 하는 화합을 우선 중심에 두고 전체가 이렇게 어울려서 불교 어떤 중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주요 불교 국가들과의 불교 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열됐던 신도회가 외관성으로는 통합된 듯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불교연합 회장의 중재로 각 신도회 대표들이 통합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부산불교 신도회 이사회가 통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박수관 회장이 신도단체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입적 79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복려관 스님 79주기 추모 달해제와 스님 탄신 153주기 기념 행사 등을 봉행했습니다. 제주 백년사 회주 우경 스님은 추모사에서 복려관 스님은 일제강점기 외인들의 눈을 피해 법정사 무호 항일운동 자금을 제공한 투철한 애국자였다며 스님이 항일운동과 더불어 제주 땅에 불법을 전한 것은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문화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맞물려 지역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도 장관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터전은 바로 지역이고 그 속에서 생활 문화 활동과 여가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역 속에서 문화를 통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휴식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과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두 부처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문체부와 해수부가 해양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부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를 조성하고 마리나, 크루즈 등 고부가 가치 해양관광 산업과 해양관광 자원 개발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노래 이야기란 주제로 펼쳐진 음악회에서는 전남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의 사회로 정목스님과 정률스님, 심진스님, 도신스님 등이 출연해 노래와 토크 콘서트로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창립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요. 국토교통부 정통관료 출신으로 교통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안전 전문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통안전공단의 권병윤 이사장님, 국토교통부 대변인을 2번이나 하신 분이십니다.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교통안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작년 12월에 오셨는데 오셔서 이 전국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단 식구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그 대한민국의 그 교통안전을 아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직원들 한 1000여 명이 지금 지방의 검사소라든지 지역 본부에서 네. 국민들하고 가장 초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공단의 전체 이미지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직결되는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좀 더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싶고, 또 그 안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과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올해가 창립 37주년인데 3대 혁신 목표를 제시를 하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교통 안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는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쪽에 이제는 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2022년까지 그렇죠.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자. 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한 2,000명 이하로 낮추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는 자율주행차 같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20년까지 상용화를 하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를 한 10,000명 이상 창출을 하자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3가지 목표를 갖고서 저는 추진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말씀 아까 하셨는데 이 상용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좀 미국과 유럽이 좀 이렇게 리드를 하는 추세이고, 일본하고 저희가 지금 쫓아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예상하기에는 2020년까지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것도 이제 레벨 3 단계에서, 레벨 3 단계라는 것은 이런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어느 정도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가 이 국민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서 좀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공단 하나가 이렇게 책임지고 해서 이렇게 성숙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 질서나 교통 문화가 선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운전자 모두가 보행자라는 겁니다. 지금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하면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OECD에 비해서 3배 이상 저희가 보행자 사고가 높습니다. 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교통안전의 어떻게 보면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안전운전, 저는 이제 그 집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네. 옆에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병윤 이사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장마도 거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돌입했습니다. 요즘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북적이는 산과 바다 대신 고즈넉한 산사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고된 일상에 지친 나를 달래고 쉬게 하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불교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고 해결책도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 불법은 마음의 가르침이고 마음을 깨닫게 하는 종교이다. 왜냐하면 부처도 법도 승보도 모두가 마음이며 우주 만유와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임을 철저히 깨달아 오로지 그 이치만을 가르치는 게 불교이기 때문이다. 무비 스님의 이 말씀처럼 올여름 사찰에 묻혀 마음 가득한 번뇌와 무명을 걷어내고 지혜를 얻는 마음 수행에 몰두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7월 13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